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미자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6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바닷가, 펜션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8월 중순쯤이었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혁과 며느리 김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바다 갈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시원하게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너희 엄마도 오래 못 쉬었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펜션 예약했어요. 동해안에 있는 곳이에요. 바다 바로 앞이라 경치도 좋대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깨끗한 방, 넓은 거실, 그리고 바로 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 사진만 봐도 시원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와 줘서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책 한 권. 차에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즐겼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산이 보였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고마워. 다시 차에 타서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짭짤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바다를 보는지. 작년 여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차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밝게 빛나는 햇살.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으시죠, 엄마? 응, 너무 좋아.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더 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어촌 마을 같았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항구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조금 더 가니 펜션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펜션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펜션 앞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릴 거리에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 사진보다 더 좋아요. 우리는 펜션 입구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카운터가 있었고 소파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예약하신 박준영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관리인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1호 예약하셨네요. 이틀 묵으시는 거죠? 네. 관리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3층 맨 끝방입니다. 바다 전망이 제일 좋은 방이에요. 저녁 식사는 예약하셨나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시로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 식당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3명이 타니 꽉 찼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 같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은 맨 끝이라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건물 같았습니다. 끝에 도착했습니다. 301호. 아들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말 전망이 좋았습니다.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며느리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구나. 고마워, 이런 곳 데려다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래 못 쉬었는데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고. 하지만 정리하는 중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방이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벽지가 곳곳에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흔적 같았습니다. 침대도 낡아 보였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 곰팡이 냄새 같았습니다. 습기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여기 냄새 안 나니? 며느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다 근처라 습한가 봐요. 창문 열어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그 이상한 냄새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녁까지 시간 있으니 좀 쉬었다가 산책하러 갈까요? 좋지.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편하게 기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졌다 했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최면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것. 가까이 가니 고양이였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펜션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펜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봤던 하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으스스했습니다. 고양이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301호. 우리 방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옹.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누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꿈 꿨어. 무서운 꿈이었나 봐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저는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검은 고양이를 만났고 펜션으로 왔는데 무너져가는 건물이었고 우리 방문을 열었는데 안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그냥 이상한 꿈이었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래요. 좀 더 쉬세요. 저녁 시간까지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기는 싫었습니다. 또 그런 꿈을 꿀까봐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밝았습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습니다. 꿈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산책 갈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우리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빛에 데워진 모래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철썩, 하얀 거품을 만들며 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꿈에서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바다가 참 좋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습니다. 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슬그슬해졌습니다. 돌아가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야.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1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해산물 요리들이었습니다. 회, 구이, 찌개. 우리는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신선해 보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관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식사 잘하고 계세요. 네, 맛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우리 방 번호를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301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관리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네.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바다는 어두워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밤 10시쯤 저는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최면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낮잠을 자서 그런지 아니면 낯선 곳이라 그런지 계속 뒤척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어디선가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삐걱삐걱.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문을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 아래쪽
틈새로 빛이 보였습니다. 복도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누구지? 왜 제 방문 앞에 서 있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누가 왜 그랬을까? 다른 손님일까? 아니면 관리인일까? 저는 일어나서 방문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방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쿵. 위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쿵쿵. 발소리 같았습니다. 뛰는 소리. 누군가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리 방이 3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위층은 옥상이었습니다. 누가 옥상에서 뛰어다닐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게.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는 한참 후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피곤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침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복도에서 발소리도 들렸고 위층에서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며느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푹 잤거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였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니. 혹시 제가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너무 예민해진 걸까? 괜찮으세요, 어머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낯선 곳이라 그런가 봐. 우리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하나, 중년 부부 하나. 모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한식이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 식사를 하는 중에 관리인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관리인이 멈춰 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젯밤에 복도에서 누가 돌아다녔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밤에는 조용했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제 방문 앞에서 멈춘 것 같았고, 그리고 위층에서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관리인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밤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위층도 옥상이라 아무도 못 올라가게 잠겨 있고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명 들었는데, 하지만 관리인은 단호했습니다. 착각이십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착각이라니. 분명히 들었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다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있는 걸까? 그때 앞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 것 가까이 가니 고양이였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꿈에서 본 그 고양이와 똑같았습니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고양이를 봐. 며느리가 고양이를 봤습니다. 내 고양이네요. 귀엽네요.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꿈에서 본 고양이야. 똑같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냥 검은 고양이예요. 바닷가에 흔하잖아요. 우연의 일치예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도 맞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산책했습니다. 낮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파도를 보고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잤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푹 자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방문들을 지나치며 그리고 301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괴한 미소였습니다. 여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 며느리가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함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꿈 꿨어. 무서운 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꿈 내용을 말했습니다. 방 안에 여자가 있었다고.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을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집에 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낮게 하고 그냥 불빛이 있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방문에서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다시 들렸습니다. 똑똑똑. 더 크게, 더 급하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을 떠나세요. 위험합니다. 301호는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주받았다니. 무슨 뜻일까? 저는 아들을 깨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붙들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깨웠습니다.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문 앞에 두고 갔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로비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벽에 우리 방문 앞에 있었어요. 관리인이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가? 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따졌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301호가 저주받았다니 무슨 뜻입니까? 관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관리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1호는 특별한 방입니다. 1년 전 그 방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그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요?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혼자 오셨죠. 며칠 묵으시겠다고.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확인하러 갔더니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이미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인이 뭐였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자살이었어요.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방에서 밤에 소리가 들린다고 손님들이 항상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발소리, 노크 소리, 때로는 울음소리도 들린다고. 그리고 악몽을 꾼다고. 창백한 여자가 나타나는 꿈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꾼 꿈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방을 계속 쓰는 겁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인이 그냥 사용하래요. 돈 때문에. 손님이 적으면 그 방도 써야 한다고. 저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종이를 둔 건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고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르신이 계시니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우리를 그 방에 배정하지 말든지.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우리는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옮기기로. 아니,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자.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아들이 시동을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정비소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묵어야 했습니다. 관리인이 미안해하며 다른 방을 내줬습니다. 2층 방이었습니다. 205호. 깨끗하고 조용한 방입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짐을 옮겼습니다. 새 방은 괜찮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까. 밤 9시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푹 자고 싶었습니다. 악몽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301호에서 죽은 여자. 그녀의 얼굴. 제 꿈에 나타난 모습. 왜 자살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소리였습니다. 위층에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무슨 소리였죠?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3층으로.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 301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에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났어요. 관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301호로 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깨진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진. 젊은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예요. 관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 죽은 그 손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진이 여기 있는 거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액자는 원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상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30분쯤 후에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명 소리, 열린 창문, 그리고 깨진 액자. 경찰관들이 방을 조사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액자를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 사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여자 손님이 자살한 일,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 것. 경찰관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혹시 그 손님 유족은요? 연락하셨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요. 신원 확인은 됐지만 가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무연고로 처리됐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방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와서 더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또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손님들도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2층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무조건 떠나요.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네,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액자에서 본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수진이에요. 1년 전 이 펜션에서 죽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만 느껴졌습니다. 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살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누군가 저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살처럼 꾸몄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누가 당신을 죽였어요? 여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관리인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려고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방금 여기 여자가 있었어요. 최수진이라는. 관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수진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저는 설명했습니다. 방금 나타났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관리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령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뭔가 알고 있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당신, 뭔가 알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가 가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해요. 진실을. 관리인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함께 들으셔야 해요. 우리는 모두 1층 로비에 모였습니다. 저와 아들 부부, 그리고 관리인. 관리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씨가 이 펜션에 온 건 1년 전 8월이었어요. 혼자 오셨죠. 며칠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관리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고. 죽이려 한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방에서 쉬라고만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갔더니 그녀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 옆에는 빈 약병이 있었어요. 자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관리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며느리가 다그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멍이 있었어요. 누군가 붙잡은 흔적 같았어요. 그리고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지 않았어요. 밖에서 열려 있었어요.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사건이 커지면 펜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냥 자살로 처리하라고. 저는 겁쟁이였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죄예요. 평생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악몽을 꿨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녀는 계속 나타났어요.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살인이었던 거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1년이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됐어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녀를 미행하던 사람 본 적 있어요? 관리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녀가 온 다음 날 펜션 주변을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수상해 보였어요. 혹시 그 사람 특징 기억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키가 컸어요. 180은 넘어 보였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리고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큰 반지,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펜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쪽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검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관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1년 전 그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며느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여기 왔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수진을 찾으러 왔죠. 아직도 그녀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찾듯이. 관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1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죽인 거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녀를 죽였다는 걸. 그는 자백했습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려고. 하지만 남자가 더 빨랐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참 운이 없네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죽였어요? 최수진을 왜 죽였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말해주죠. 어차피 여러분도 곧 그녀처럼 될 테니까.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은 제 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저는 그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그녀만 예뻐했거든요. 유산도 그녀에게 다 주려고 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어요.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녀를 유인했어요. 펜션에 가서 쉬라고. 그리고 따라왔죠. 밤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였어요. 억지로. 그녀는 저항했지만 제가 더 힘이 셌어요. 금방 끝났죠. 자살처럼 꾸미고 도망쳤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우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펜션 안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나야 수진이.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얀 옷. 하지만 이번에는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허공만 갈랐습니다. 최수진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어. 오빠가 돌아오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제 끝낼 거야.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까지. 최수진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어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떠나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빠르게. 구급차도 함께 왔습니다. 남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나타난 것, 자백한 것, 칼을 든 것. 하지만 최수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남자가 자백한 내용 다 녹음했어요. 경찰관이 받아서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네요. 잘하셨습니다.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도 함께 갔습니다. 깨어나면 바로 체포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펜션에 남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진 씨도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해지겠네요. 관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요. 그날 오전 정비소 직원이 왔습니다. 차를 고쳤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관리인이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펜션을 떠나기 전 저는 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301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편히 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펜션이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일들을, 믿기 어려운 일들을. 한참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 수진 씨가 이제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지 더 신중하게 골라야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너희도 조심히 들어가.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최수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녀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로요. 평화로운 곳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 행복해. 최수진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파도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빛 속으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수진 살인 사건. 1년 만에 진실 밝혀져 범인 체포, 유죄 판결, 징역 15년. 저는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네, 봤어. 다행이다. 정말요? 최수진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관리인에게서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강미자님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진 씨의 억울함이 풀렸고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펜션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 액자는 수진 씨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관리인 올림. 저는 액자를 봤습니다. 최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저는 액자를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꽃병 옆에 가끔 보며 그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펜션에서의 이틀, 최수진을 만난 일, 진실을 밝힌 일.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신문 기사였습니다. 동해안 펜션 건물 철거 예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펜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빈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군요. 그 펜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많은 슬픔이 있었던 곳이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서면 좋겠다. 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펜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최수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이야. 너에게도, 이곳에도. 최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잘 사세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저 너머에서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정말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여행 갈까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저는 망설였습니다. 작년 일이 생각났습니다. 펜션에서의 일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번에는 좋은 추억만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평화로웠습니다. 숙소도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를 걷는데 검은 고양이를 봤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양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것이.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8이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펜션에서의 이틀. 최수진을 만난 일.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영혼을 도운 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최수진의 액자는 여전히 거실에 있습니다. 가끔 보며 그녀를 기억합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저 너머에서 기도합니다. 아들 부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입니다.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펜션은 피합니다.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쳐봤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직 펜션 관리인, 사회복지사로 새 출발, 억울한 죽음 사건 계기로 인생 바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됐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했구나.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최수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수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평화롭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구나. 이제 정말 편히 쉬는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살아야지. 최수진을 위해서라도. 그녀가 살지 못한 날들을 제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10년 후, 저는 78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손주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유령 만난 적 있다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도와줬지. 억울한 영혼을. 손주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령도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령도 사람이었잖니?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편히 쉴 수 있지. 손주가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바다를 봅니다.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최수진이 저 너머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라고. 그녀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꿈에서 본 행복한 미소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바닷가 펜션에 갔다가 겪은 일, 믿기 어려운 일, 하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용기를 내세요. 정의를 위해.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영혼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도 평화롭게 사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을 겪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려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